자, ERP에게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ERP에게 2급 문제 11번을 함께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고정 자산을 사용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품의 자산 유형에 대하여 영업부에서 관리하지 않은 자산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고정자산 쪽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이 해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으로 해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은 고정자산 등록을 자 클릭을 하려면은 그럼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등록을 자 클릭하면은 그 자산 유형 자체를 이렇게 전체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비품에 보시면은 이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셔도 돼요. 재경부, 비품 재경부죠. 컴퓨터, 그 다음에 재경부, 영업부. 그러니까 책장은 영업부 4, 5, 6, 7번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복사기 재경부, 프린터기 영업부, 노트북 영업부. 요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답은 2번이네요 라고 요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고정자산 등록을 이용하면 되고, 근데 자, 일단 유명 본점에 대한 부분의 키워드는요,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이 키워드가 되고요. 근데 관리 한모 원장에서는 볼 수가 없다.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면은 뭐 정확히 알 수 있죠. 뭐 사용 부서별이다. 그 다음에 관리 내역은 없고, 뭐 202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날짜도 게다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이 비품이다. 금액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액만 나오는 건데 어느 관리 내역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조회가 안 되더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보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다 라는 결론을 이제 내세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인 거죠. 너무 훅훅 지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에 자 클릭을 하면은 다시 한번 더 클릭해 볼게요.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관리에 보면은 고정자산 등록이 있거든요. 여기에 자 클릭을 하면은 이제 자산 유형은 비품으로 그냥 잡겠습니다. 아까 훅훅 넘어가가지고 4, 5, 6, 7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책장, 복사기, 그 다음에 프린터기, 노트북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책장은 아까 이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보니 관리부서 여기 이쪽으로 보면 되죠. 관리부서 이쪽에 보면은 영업부로 돼 있어요. 책장은 영업부가 아까 맞았었고, 그 다음에 복사기 클릭하면은 재경부, 이게 틀린 거죠. 프린터기 영업부, 노트북 B 영업부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기서 2번에서 줘야 하는 게 맞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2번을 한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3년 하반기 중 외상매출금 발생 금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고정자산 관리에 자 아까 닫고요.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뭐냐? 외상매출금입니다. 발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외상매출금 발생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았다는 뜻이 되니까 여기 차변의 항목을 봐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수라고 하면은 뭘로 봐야 돼요? 외상매출금 입장에서는 대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실 때 꼭 잘 보아 주시고요. 그래서 하반기니까 7에서 12월이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 외상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부분 거래처는 없고요. 요거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한번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전표 장부관리에서 총계정 원장을 좌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별 보는 것보다 월별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월별은 이제 조회가 또 하반기 거만 또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게 AT자기 시험은 또 총계정 원장 월별 조회하면 또 안 나와요. 조회가 또 안 되거든요. ERP는 또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7에서 12월로 잡아줘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를 봐야 돼요. 발생 금액이니까 차변만 봐야 되고요. 잔액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잔액이라면 잔액이랑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9, 10, 11, 12월 거를 물어봐요. 자, 몇 번입니까? 그렇죠. 11월 달께 가장 커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억 9,7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1월이고요.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에게 2급 문제 13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업무용 승용차 12가 0102 티볼리입니다.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업무용 승용차가 됩니다. 여기가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가 키워드가 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니까 운행을 했는데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누가 관리를 하냐?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업무 사용 비율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업무용 자동차는요, 여기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운행 기록을 한 거잖아요. 두 번째 거 좌클릭해줘요. 운행 기록부 좌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이제 언제냐면은 2023년도 한 달 동안 쓴 거예요. 자, 차량은 티볼리입니다. 12가 0102이고요. 조회 눌러줍니다. 자, 조회를 누르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보면 되고요. 오른쪽 거, 왼쪽 거 쭉 보면 돼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좀 잘렸는데 업무 사용 비율이 이제 화면 분할을 이용하자면은 업무 사용 비율이 이렇게 나와요. 원래 직접 계산해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면은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 사용거리 280 나누기 355 하면은 비율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 제일 뒤에 거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은 얼마냐면은 0.78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78%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3년 1분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손익계산서가 키워드가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 키워드니까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클릭합니다. 손익계산서잖아요. 그 분기잖아요. 어디를 볼 거냐면은 1분기에 대한 부분이라 가지고 손익계산서 봐도 되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분기별로 조회하는 기간별 손익계산서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기간별 손익계산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만약에 2분기로 돼 있으면은 손익계산서에 조회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1월달 것부터 조회가 되니까. 그래서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간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간은 1분기니까 1에서 3월로 잡아줍니다. 물론 분기별로 조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아까 제가 잘못했죠? 여기로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상품 매출액은 3억 9,450만원이다. 그렇죠. 1, 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단기 상품 매입액은 1억 9,400만원이다. 자, 요거죠. 1억 9,400만원 매입을 했다. 그래서 2번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면 단기순이익 증가한다. 판관비 증가한다? 단기순이익 증가한다. 아니죠. 이거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좀 틀렸다 보거든요. 일단 3번은 일단 답으로 체크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므로 20만원이 발생하였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4번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올라가면은 단기순이익을 내려주는 능력이 있어요. 반대로 비용이 내려가야지 단기순이익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상식적으로 틀렸다라는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RP에게 2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시오입니다. 자, 신고 유형입니다. 자,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표 장부관리와 부가가치세 관리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전표 장부 관리는 메인 매출장이 아니면은 사실상 쓸 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고 유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 신고 유형에 대한 문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스템 관리에서 요거는 사업장 등록을 자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자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 사업장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매차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등록에 자 여기 자 클릭합니다. 자, 등록이 되어 있죠. 예,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신고나 납부는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신고 납부를 하는 거니까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러면은 2번하고 3번하고 4번 중에 이제 답이 나올 건데, 근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개념은 뭐냐면은 신고는 각자인데 사업자 번호도 각자거든요. 그러면은 납부는 누가 하냐면은 주사업장이 하나 정해서 이제 몰빵해서 납부를 해요. 이 내용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부분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되어 있으니까 사업장 등록에서 확인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육안으로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납부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제 보면은 답은 4번이 이제 올바른 답이 되거든요. 만약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총괄납부라고 설정이 돼 있으면은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개념과 제가 적었던 이 개념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두 번째 그 시스템 환경 설정에 자 클릭을 해서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록해 놓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 확인을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시스템 환경 설정을 자 클릭합니다. 사업장으로 검색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이 나오게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은 몇 번 돼 있어요? 0번으로 돼 있죠. 사업장별로 신고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업장으로 이제 등록은 돼 있는 상태고요. 신고는 각자입니다. 그러면 납부는 주사업장을 정해서 납부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업자 단위가세로 적용을 하려면은 요거는 2번으로 돼 있어야 돼요. 설정 자체가 2번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자 단위가세로 등록은 돼 있지 않으니 정답은 몇 번? 제가 얘기했던 답이 맞네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무계산서학계표에 반영된 세무구분은 몇 개인가? 입니다. 이 문제 의외로 많이 틀리거든요. 진짜로. 쉬운데도 많이 틀리는 문제라. 그래서 요건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키워드는 매입처별 세무계산서학계표가 맞는데 조회는 어디서 하냐면은 요거는 그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매입처별 세무계산서에 해당하는 세무구분은요, 총 4개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과세랑, 영세랑, 그 다음에 수입이랑 불공, 요 4가지. 요 4가지가 세무계산서가 발행되는 세무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보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매출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과세랑, 영세랑 2가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고 매출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메인 매출장을 자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세무 구분별로 잘 클릭해줘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클릭한 게 아니고 메인 매출장도 세무 구분별로 해서 보아주셔야 되고요. 현재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본점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딱히 만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신고서 기준 몇 기냐면은 1기 예정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요. 출력 구분은 매입입니다. 그래서 매입으로 하고 조회를 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던 리스트에 존재하면은 맞습니다. 오호. 자, 보니까 과세 매입부터 수익까지 다 있네요. 총 몇 개예요? 4개가 존재하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되고요. 이 키워드가 되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 키워드가 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이에요, 발행이에요? 매출한 부분은? 그렇죠.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 직계표에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직계표니까 부가가치세 관리를 자, 클릭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관리를 자, 클릭하시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수령 명세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쪽을 자, 클릭합니다. 자, 신용카드 발행금액 직계표 오른쪽 라인에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몇 월 며칠이냐면은 1기 예정이니까 2023년도 1월부터 3월달까지이고요. 조회 키를 자 눌러줍니다. 아무것도 없죠? 예, 누르면 돼요. 선생님, 여기서는 세무계산서 발급 금액이 있는데 요거 정답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요게 정답이 돼요. 이거는 세무계산서만 발행해 준 게 아니고요. 신용카드로 이제 해놓고 세무계산서도 동시에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3번 25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출처별 세운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된 거래처 중 세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고르시오입니다. 키워드는 이거 매출처별 세운계산서 합계표고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매출처별 세운계산서 합계표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요, 메인 매출장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메인 매출장에서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고요, 거래처별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할게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물어보니 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해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한번 조회를 했더니 자, 본점이고요. 매출입니다. 구분은 매출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기냐 2기냐 했을 때 1기 확정이죠. 2023년 1기니까 4에서 6원입니다. 자, 불러오기 해줍니다. 자, 그래서 세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고르시오입니다. 보니까 종이 거도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원에 이제 한번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 중원은 세액이 500만원이에요. 한동테크는 얼마냐면은 200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자권 볼까요? 근데 여기서 전자권만 조회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종이권도 같이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한동테크가 또 있네요. 900만원. 그래서 한동테크는 900만원까지 더해줘서 총 얼마냐면은 110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한실업은 1000만원. 이렇게 되고요. 송호기업은 얼마냐면은 900만원이 돼요.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한동테크가 금액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3번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만 조회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전자하고 종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 중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 서식에 작성되어야 하는 차량운반구 세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량운반구 세액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일단 키워드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키워드를 좀 유추를 하기에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차량 운반구를 봤을 때 차량 운반구는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매입을 했을 때 과세인지 불공인지에 대해서 나눠지는데 사실상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과세인 불공입니까? 의미가 없는 문제고 차량 운반구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얘는 고정자산이거든요. 고정자산이면은 고정자산 관리에서 봐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정자산 관리는 무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서식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식은 뭐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의 세액에 대한 서식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이에요. 그래서 7에서 9월입니다. 자, 그럼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불러오기를 해주면은 차량 운반구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세액은 얼마예요? 350만원이죠.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문제. 키워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이건 어디에 조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니 2기 확정이래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자, 그러면은 불러오기를 이용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걸 자체 불러오기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면세 수익 금액이 존재한다. 자, 보면은 면세 수익 금액이니까 과세 표준을 자 클릭해. 면세 있냐요? 라고 물어보면은 과세 표준에 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계산서 발급 수치 명세에 금액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없어요. 면세는 이쪽을 보셔야 돼요. 과세 표준. 1번에 대한 부분은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매출 세후계산서 예정 누락분이 존재한다. 예정 누락분은 7번에 해당하는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관할 세무서인 서초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아마 인쇄기능은 없거든요. 요거는 시스템 관리에서 볼 때 여기 사업장 등록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찾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관할 세무서는 서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인쇄 기능이 있으면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시험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부가세 신고서 안에서는 여기 세무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쇄 키를 눌러야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쇄를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도록 나오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장 등록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렇게 서초 세무서장 기하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사업장 등록. 그 다음에 4번 총괄 납부 사업자 납부세액이 음수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사업장별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마이너스 33만 5천원. 좀 환급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환급 가능해요. 근데 고정자산 매입은 없거든요. 그리고 수출한 부분에 영세율도 없기 때문에 일반 환급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면세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도 문제가 살짝 좀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번 9월달 문제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엄청 쉬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기분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풀어보시면 좀 쉽다,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이번에 이제 5월달 거 7월달 거 문제가 워낙 어렵게 나왔고 3월달 문제인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9월달 문제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률은 엄청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했을 때는 합격할 수 있고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는 분은 꼭 동영상 풀이를 이용을 하셔서 꼭 그 숙지한 후에 본인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이 안 될 때, 설치가 안 될 때 그러한 대처하는 그러한 영상들도 많이 존재하니까 꼭 설치하셔가지고 꼭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25일입니다. 다음 시험이 11월 25일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곧 준비를 할 때고, ERP 원서 접수를 지금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RP 회계, ERP 인사를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각각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하거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합니다. 게다가 40점 미만은 까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까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론 공부도 틈틈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 2022년 5회차 거부터 ERP 풀이 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ERP 풀이 해설을 이제 11월 달 거 이제 진행하고 내년 1월 달 거를 이제 진행하면은 이제 ERP도 이제 1주년이 이제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내용을 좀 보아주셨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좀 많은 이제 도움이 돼서 이 기업 자격증에 꼭 필요한 이 스펙을 하나 꼭 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ERP에게 1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이 괜찮다면 구독 버튼 한 개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